불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가산단 기업을 위해 여수시가 지원을 더 늘리기로 결정했습니다. 올해 달라지는 여수형 시책과 제도를 살펴봤습니다. 오는 25일부터 6일 동안의 황금 연휴가 시작됩니다. 연휴 기간 민연은병원과 약국을 확인해봤습니다. 전남 동부권 국회의원들이 여수공항의 안전대책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활주로가 짧고 방위각 시설이 높아 대책이 시급하다는 주장입니다. 전남의 한 정신질환 장애인 요양시설에서 성추행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성추행 대처가 미흡했다며 재발 방지 대책을 권고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여수시가 불황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지원하고 장애인과 어르신들의 사회 참여를 확대합니다. 올해부터 새롭게 달라지는 여수형 제도와 시책을 송하영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석유화학업계의 불황은 지난 2022년부터 이어지고 있습니다. 중국발 공급 확대 등으로 국내 제품의 수요가 줄면서 실적 부진이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여수 산단 대기업들은 고부가 가치 사업을 중심으로 체제 전환에 돌입했습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자본력이 부족한 중소 중견 기업은 이마저도 쉽지 않은 상황. 이런 가운데 여수시가 올해부터 이 같은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대상으로 기술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참여 기업은 한국화학연구원과 함께 맞춤형 기술을 개발하고 시제품을 제작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일자리 정책도 새로워졌습니다. 올해부터 노인 공익활동 사업 대상에 직역연금 수급자가 포함됩니다. 공공시설 봉사 등 분야에서 일정 시간 근무한 뒤 월 29만 원의 활동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관광과 문화 분야에서는 섬을 주제로 한 신규 사업이 이어집니다. 여수시는 2026 여수 세계섬 박람회를 앞두고 오는 10월 세계 박람회장에서 섬슐랭 페스타를 개최할 방침입니다. 전시를 통해 다양한 섬 음식을 선보이고 요리 경연대회와 요리 수업 등을 마련해 섬에 대한 관심을 모은다는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오는 3월부터 섬살이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해 섬 문화와 역사 등을 알리고 박람회 홍보 효과를 높일 방침입니다. 복지정책으로는 자활 근로사업 참여자 가운데 취업 또는 창업할 경우 자활 성공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지속 기간에 따라 최대 15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여수에 들어서는 전남 공공산후조리원은 오는 8월부터 본격 운영될 예정입니다. 취약계층이거나 다자녀 가정 등이 우선 이용 가능하고 이용료 일부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여수시는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과 도서지역 유기질비료 해상운송비를 지원하는 등 신규 사업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하영입니다. 전남의 한 정신질환 장애인 요양시설에서 입소자 간 성추행 의혹에 대한 대처가 미흡했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인권사무소는 22일 전남의 한 정신질환 장애인 요양시설에 근무했던 A씨가 해당 시설 원장과 종사자 등을 상대로 낸 인권침해 진정 사건에 대해 재발 방지 대책을 권고했습니다. 해당 시설에서 입소자 성추행 문제가 여러 차례 발생했지만 피해자를 단속하는 데 그치고 수사기관이나 권익옹호기관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인권위는 성폭력 예방 대책 마련과 직원 교육을 권고하고 지자체장에게 남녀 입소자 시설 분리와 가해 의혹 입소자를 다른 시설로 전원 조치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전남 동부 지역 정치권이 여수공항의 안전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조계원, 김문수, 권양혁 국회의원을 비롯한 지방의원들은 2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수공항의 활주로가 전국공항 가운데 두 번째로 짧고 방위각 시설 역시 가장 높아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그러면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후 안전사고 불안으로 여행 취소권이 이어지는 만큼 정부가 여수공항의 항공기 안전 운항을 위한 대책을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무안국제공항과 여수공항 등 전국 공항 안전시설물 개선 사업을 실시합니다. 국토부는 22일 공항시설 안전 개선안을 발표하고 무안공항과 김해공항, 여수공항 등 7곳의 방위각 시설 기초대를 지하화하는 방안과 경량 철골 구조로 교체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무안공항과 여수공항은 기존 둔덕을 제거하고 부러지기 쉬운 구조로 방위각을 재설치하는 방안으로 추진될 전망입니다. 국토부는 설계 발주에 착수한 뒤 각종 인허가 절차를 단축해 올 상반기 안에 개선할 계획입니다. 정부가 오는 2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면서 이번 주말부터 6일 동안의 황금 연휴가 시작됩니다. 갑자기 사고가 나거나 아플 때 문을 연 병원을 알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연휴 기간 문 여는 병원을 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는 25일부터 30일까지 이어지는 설 명절 황금 연휴. 다치거나 아플 때 곧바로 찾아갈 수 있는 전남 지역 응급의료기관은 모두 40여 곳입니다. 연휴 6일 내내 문을 여는 곳들인데 지역별로 확인해 봅니다. 순천은 성가룰로 병원을 비롯한 6곳, 여수는 여천 전남병원을 포함해 3곳, 광양 사랑병원 등 2곳, 목포 한국병원 등 5곳, 나주 종합병원 등 2곳이 운영됩니다. 군 단위 지역 응급의료기관을 확인해 보면 보성과 영암은 2곳이, 다른 지역에는 1곳씩 운영될 전망입니다. 모두 응급실을 운영하고 있는 병원입니다. 설 연휴 내내 문을 열고 밤 9시 넘어서도 약을 살 수 있는 심야 약국도 운영됩니다. 대표적으로 순천 하나로 약국과 여수 세계로 약국, 광양 밝은 약국, 목포 하나로 약국, 나주 봉황 약국 등이 해당됩니다. 전국에서 섬이 가장 많은 전남. 2,165개 섬 가운데 유인도는 272곳입니다. 명절 기간 섬에서 환자가 발생하면 곧바로 119에 신고해야 합니다. 병원과 보건진료소에서 환자의 상태를 판단해 육지 병원으로 이송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섬에서 육지까지 나오는 수단으로는 경증 환자의 경우 119 나름이선과 해경 경비정을 탑승할 수 있습니다. 중증 환자의 경우 주간에는 닥터 헬기가 운행되고 야간에는 소방 헬기를 이용해 서북권은 목포 한국병원에, 동북권은 성가룰로 병원으로 환자가 이송될 전망입니다. 이 밖에 연휴 기간 문 여는 일반 의료기관과 약국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국번 없이 129나 119, 120번에 전화하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응급의료 포털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경입니다. 목포시의회 일부 의원들이 의료 폐기물 소각장 사업 신청을 즉각 반려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고경욱 의원 등 목포시의원 17명은 20일 성명을 내고 의료 폐기물은 생활 폐기물보다 훨씬 많은 유해물질을 포함하고 있어 해당 기관에서 스스로 처리하거나 전문 업체에 맡기고 있다며 목포에 의료 폐기물 소각장이 들어선다면 시민들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루 처리 규모가 규제 대상에서 제외됐다는 이유로 주민 의견 수렴 과정을 생략해서는 안 된다며 소각장 운영에 대한 피해는 오롯이 인근 주민들이 감당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모 사업자는 지난해 11월 목포의 의료 폐기물 소각장 인허가를 위한 사업 계획서를 영산강유역 환경청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된 최병배 순천시 의원에게 검찰이 징역 8년과 벌금 1억 9,8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최 의원이 뇌물수수 약속 이외에도 관계 공무원들에게 압박을 행사해 공사를 못하게 할 것처럼 위협했고 본인의 차기 선거를 위해 당원을 모집하도록 시키는 등 권한을 남용했다고 밝혔습니다. 최 의원 변호인은 협박은 인정하나 공갈과 강요, 뇌물은 부인하는 입장이며 당원 입당 원서는 정중하게 부탁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최 의원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4일 오전 10시 30분 광주지법 순천지원에서 열립니다.
김에 대한 관심이 전 세계적으로 높아진 가운데 경매에서 유찰된 물김이 바다에 폐기되는 사례가 나오고 있어 대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은 지난해 김이 수산물 수출 품목 1위에 올랐고 2년 연속 1조 원을 달성한 상태이며 정부는 김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의 일환으로 물김 확보를 위한 양식장 면적을 확대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김의 원물인 물김의 가격은 지난해 12월 기준 1kg당 2,254원으로 한 달 전보다 50.9% 하락한 상태라고 설명했습니다. 유찰된 물김을 바다에 폐기하는 사례도 잇따르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 의원은 김 등 주요 양식 품목을 비축 사업에 추가하고 과잉 생산 시 일정 비용을 지급하는 수급 안정제도 마련을 요청했습니다. 전남도가 저소득층 취약계층 어르신에게 설 이전에 민생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전남도는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어르신 7만여 명에게 1인당 10만 원의 난방비를 한시적으로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균형 잡힌 식사 제공을 위해 전남 지역 9,500여 개 경로당에 부식비를 10만 원씩 3개월 동안 지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노인복지관 138곳의 경로식당에서 저소득 어르신에게 무료 식사를 제공하기 위해 연간 109억 원을 지원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해 고향사랑 기부 모금액이 크게 증가한 가운데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로 아픔을 겪은 전남 무안에도 이틀 만에 11억 원 규모의 기부가 이어졌습니다. 지난해 고향사랑 기부 모금액을 보면 전국 17개 광역시도 가운데 전남이 187억 원 규모로 가장 많았고 경북 103억 원, 전북 93억 원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전국 기초시군구별로는 226곳 가운데 184곳에서 모금액이 증가했고 상위 10곳의 평균 모금액은 17억 4천만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한편 여객기 참사가 발생한 무안은 지난해 사고 발생 다음 날인 30일부터 이틀 동안 1년 전 5억 원의 2배를 넘어서는 11억 원의 기부가 이뤄졌습니다. 목포대학교가 2025학년도 등록금을 동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목포대는 최근 등록금 심의위원회를 열고 학기당 인문사회 계열은 166만 원, 자연계열 198만 원, 공학계열 212만 원 규모로 학부를 비롯한 대학원 등록금 모두 동결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송하철 목포대 총장은 글로컬 대학, 라이즈, 국립대학 육성사업 등 다양한 재정 지원 사업을 통해 안정적인 재원 확보가 가능했고 학부모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동결을 결정했다며 학생들의 장학금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강진군이 운영하는 농산물 직거래 지원센터인 초록미듬이 2024년 총 매출액 161억 원을 기록해 전년 동기 대비 2.1배 성장했습니다. 특히 직영 쇼핑몰인 초록미듬 강진은 15억 6천여만 원의 매출을 올려 전년 대비 15배 증가했습니다. 이를 비롯해 강진쌀은 올해 총 매출액 99억 7,6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98% 증가했고 쇼핑몰 판매량은 4억 3,800만 원을 기록했습니다. 초록미듬은 강진쌀과 초록미듬 강진 쇼핑몰, 로컬푸드 등 강진군이 운영하는 지역 농산물 직거래 플랫폼으로 강진군의 농특산물 판매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호균 목포과학대학교 총장이 신안군의 고향사랑 기부금 500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이 총장은 지난 21일 신안군청을 방문해 기부금을 전달하고 군정 발전을 위해 써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고향사랑 기부제는 본인의 주소지를 제외한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에 연간 2천만 원 이하의 금액을 기부할 수 있는 제도로 기부자에게는 세액공제와 답례품이 제공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